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빠랑 복도빵입니다. 줄도선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태영건설 이후에 조용히 부도 처리가 된 건설사들이 속속 새치머리 쏙가내듯이, 아니 이젠 염색으로 대체를 해야 할 정도로 속머리가 백발이 될 정도로 부실이 쌓인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부강 종합건설에 대해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인천 종합건설사, 영동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과 인천 집값은 상당 부분 많이 위축되어 있죠. 부산 시세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이건 반토막에서 세토막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거의 9평에서 5억 이상 추락을 하고 있죠. 더 이상 매도세가 붙잡고 있는 호가는 끊어진 연줄, 바람에 날려가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보통 3억 이상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동산 물건 가격대만 보고 판단하시면 오판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하나도 안 떨어졌네? 절대로 내고해보겠다고 하지 않으면 매도자가 숨겨놓은 저점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최저점 가격대로 찍어서 내겠냐고. 이건 그냥 도끼를 나무에 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나무를 그 누가 훌륭한 조경수로 쓰겠냐고. 절대로. 그래서 속거나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허벅지 찔러가면서 잘 들여다보시고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서울에선 송파, 하락세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 가장 명확한 서울 집값의 하락 추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올림픽 패밀리, 잠실 헬스, 송파 파인타운 11단지 등등 낙폭이 상당히 두터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월이죠.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비수기라 할 수 있는 매도도 매수도 그냥 발톱을 숨기고 있는 시기고, 1월 하반기로 가면서 누가 먼저 줄을 놓느냐가 관건인데, 매수세는 아쉬울 게 없고 시간 자체가 완벽한 자기 편에 붙은 아군인데 절대로 집 사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전제는 바로 집값이 40% 이상 빠지기 전까지는 1m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매도세는 거의 모래시계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래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송파구 집값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아우르는 명확한 집값 풍향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송파구 집값이 흔들린다는 건 아주 좋은 신호일 수가 있겠고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넘사벽이 되어버린 서울 전체 집값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송파구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아우르고 있는 곳이어서 상당 부분 두 지역에 대한 하락 추세를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편이죠. 지금 송파 집값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송파구 입지에서 이번에 5억대 가격 태그를 붙이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요즘 분양가 보세요. 거의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거. 이건 거의 질주 본능의 DNA를 장착하고 작년부터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올라. 이런 시세 흔치 않았는데 말이죠. 이제 모든 서울 수도권 분양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나 봐. 얼마나 빳빳하게 들고 고개를 들고 분양가를 내놓는지 아주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부동산 집값이 정신없이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고분양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도 지금 영업 상황이 거의 벼랑 끝에 몰릴 정도로 분양 실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조금 더 분양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차라도 더 높은 가격 단가를 붙여서 손실을 피해보겠다는, 어찌 보면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거죠. 그만큼 지금 건설 현장은 아비규환,
거의 열의 아홉은 분양 참패로 이어질 정도로 엄청난 분양시장의 호황이 이제는 뭐 그 판 자체를 완전히 깨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이 작년 1월에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0평대도 14억 정도의 분양가에 나왔었죠. 이 강남권 아파트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150대 1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저렴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11억대 이편한 세상 문정, 송파구 아파트 집값보다 훨씬 저렴한 5억대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위례 A1-14블럭입니다.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나누명 공공분양주택인데 이번에 50제곱, 59제곱 333세대를 내놨습니다. 50제곱은 170세대, 그리고 59제곱은 163세대. 가격 포인트를 살짝 들여다보면 50제곱이 5억 8천 수준, 그리고 59제곱 6억 9천 수준이죠. 가격만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굉장히 가격 파괴 수준의 그런 단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나눔형이라 이후에 재산권 행사할 때 30%는 내게 아닙니다. 돌려줘야 하는 환매 시스템이라서 내 집으로서의 완전체는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지금 부동산 주거 개념 완전히 바뀌는 가독이 아닙니까? 굳이 집을 자산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실속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 버블이 본격적으로 터지게 되면 이 집에 대한 담보 가치 뭐 엄청나게 하락하게 될 게 분명하거든요. 일단 지역 우선 공급이 살아 있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일단 공공분양은 소득, 자산 기준 충족을 해야죠. 소득 기준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산 기준 역시도 정도를 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전 청약으로 나온 나눔형 중에는 뭐 가장 눈에 쏙 들어오는 입지를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강남구와 송파구 접근성이 좋아서 거의 송파구와 같은 동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지나가면 바로 다음 주가 시작이 되면서 특공, 일반으로 나뉘어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청년, 생애 최초 신혼부부로 갈리게 되고요. 일반 공급 따로 모집을 하게 되겠고요. 1월 18일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서울에서 나오는 두 곳이 있죠. 여기도 주목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마곡 16단지에서 분양가 2억에서 4억대로 나오는 공급. 와, 서울에서 5억 이하로 나오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여기도 사전청약 범주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바로 토지임대부. 이게 쏠쏠하게 요즘 잘 먹히고 있습니다. 경쟁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는 시대인데 누가 뭐 집에 붙들려 있겠습니까? 버블 터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살짝 걸치고 가자는 수요가 폭발을 한 겁니다. 집을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스템도 괜찮은데 문제는 토지임대부가 치명적으로 내 이름으로 문패 달지만 실은 거의 월세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지료, 추정 토지임대료라는 게 보이죠? 매월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이렇게 지료를 매달 내면서 집은 또 내 집이라 재산세는 내셔야 돼요. 자기 소유니까. 게다가 지료가 갱신 때마다 오를 수 있는 또 단점이 있고요. 워낙 부동산은 땅에 대한 감가보다는 건물 감가가 심하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건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마곡 16단지에서 나온 물량은 273세대. 여기도 한번 살짝 들여다 보실 필요 있습니다. 미친 듯이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래도 소낙비를 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쉴드가 쳐져 있는 집이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개인차가 다르겠지만 39제곱에서 84제곱 초소형 평수도 있어서 1인 가구가 많이 지원을 할 듯도 보이고요. 국평도 눈에 띕니다. 이전에는 뭐 5구제곱 1세기였는데 이제 이렇게 평수도 넓혀져서 국평도 나오네요. 특공은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지겠고요. 입지는 마곡나루역이 도보권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죠. 일단 집에서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망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공항철도 이용해서 서울역, 인천공항 접근 용이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토지임대부 좀 어정쩡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지금 집에 대한 개념이 인구 절벽으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시스템을 수요에 맞게 더 조정을 해준다면 좀 좋을 텐데 일단 잘 고려해 보시고요.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자 100%를 뽑겠습니다. 지역 우선 공급이 원칙이겠고요. 신청 일정은 1월 15일 특공을 시작해서 일반,
1월 18일 마감,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죠. 대방동 군부지. 야,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전 청약에서 대여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작구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에 사전 청약으로 대방지구 A1이 815세대. 사전 청약 물량 규모로는 뭐 거의 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형도 5구제곱과 84제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구제곱 591세대, 84제곱 2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포인트를 보면 5구제곱이 7억 7천 수준, 그리고 84제곱 10억이 넘어갑니다. 조금 가격이 세다는 느낌도 들죠. 확실히 뭐 일반형 공공분양이라는 점이 이런 단가를 나오게 한 것 같고요. 문제는 본청약이 2030년, 지금으로부터 6년이나 걸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 있습니다. 이후에 본청약 때가 되면 분양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 입주는 뭐 3년 후에 2033년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 자칫 잘못하면 10년간 유랑 생활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푸르지오 브랜드를 달게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공공분양인데 10억이 넘어간다는 점. 아무튼 대우건설이 공격적인 공공분양 수주를 맡았다는 폭탄 선언을 한 곳이지만 여전히 분양가는 지금의 민간 분양과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격이 세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기 신청 자격은 100% 서울 거주자 지역 우선 공급이 되겠고요. 서울 사시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자산 소득 기준 충족하셔야 되겠고요. 공공분양이라 일단 뭐 입지는 괜찮습니다. 지하철 1호선, 7호선, 9호선 근처에 있는데 도보권은 아니라는 점. 거리가 조금 있어요. 이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주변 뭐 동작구 생활 인프라는 충분히 이용 가능하겠고 여의도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숲새도 뭐 바로 단지 뒤로 용마산 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공공분양이지만 가격대는 조금 세다. 그러나 서울 쪽 내 집 마련이 목표시라면 지금 집값 폭락 시기에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면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신청 일정은 특공이 1월 22일, 당첨자 발표 3월 13일이 되겠네요. 무주택자만 자격 조건이 되니까 요즘 뭐 무슨 집집 보세요. 뭐 다주택자들이 뭐 대부분 다 죽어가잖아요. 청약이 상당히 왜곡이 돼서 무주택자만 좀 대폭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풀이 조성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뭐 입지별로 개인별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위례, 마곡, 대방, 세 곳 서울 사시는 분들이 비교적 유리할 수 있는 공급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의 폭락장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대안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송파구, 동작구 그리고 강서구라는 서울 요지에서 나오는 곳들 어쩌면 미친 분양가를 고스란히 받아주다 골로 가는 것보다 아무튼 집은 더 이상 자산 불리기로서의 KK 묵은 그런 개념의 시대는 지나고 있다. 가장 실용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잘 확인하셔서 결코 손실 입지 않을 정도 선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